저렴한 F-22, 한국 KF-21 보라매 전투기, 라팔과 유로파이터에 비해 우위에 있다. 미국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난 12일 한국 KF-21이 공식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KF-21이 F-22 랩터와 유사하지만 이에 비해 더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며 한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10년도 채 안 된 개발에서 현재 80% 완성된 설계로 이어졌다며 현재 6대 시제기가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보라매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한국방위사업청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600개가 넘는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공급망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시설의 건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카이는 65%의 국산화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수치는 후속 KF-21 배치에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장 중요한 발언은 KF-21의 성능은 프랑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발 보도를 지금 페루를 비롯해 중남미 국가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에게서 F-35를 구매할 엄두를 못 내고 있기에 이 세 가지 기종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미 언론 인포 데펜스하는 16일 페루 공군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차기 전투기 구입을 위한 국제 공개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페루는 40년이나 노후화된 미그 29와 미라지 2000을 교체하기를 희망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프랑스 라팔과 한국의 KF-21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최근 카이와 페루가 F-50형 전투기용 부품 생산 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최종 구매 판매 계약의 일환으로 KF-21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도 지난 10일 다수의 라팔이 거의 300대에 달하는 주문을 받아 놓았으며 이제 페루 공군이 라팔을 도입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루 수주전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한국산 KF-21로 지금 페루는 KF-21과 라팔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페루는 이미 프랑스산 전투기 미라주 2000을 구입한 바 있다면서 라팔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복병으로 떠오른 KF-21을 견제했습니다. 페루 공군이 KF-21과 라팔의 최종 후보로 여기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 매체나 현지 전문가들은 KF-21이 더 위에 있다면서 KF-21에 힘이 더욱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페루가 KF-21을 도입하는 이유가 예상치 못한 나라를 견제하고 압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가 공군력을 현대화시키는 이유는 2500km에 달하는 태평양 해안선과 남미 5개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의 국경 약 7000km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에콰도르는 국경 분쟁으로 20세기에 여러 번 충돌했고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나 주변국들도 당장 페루를 압도할 전력이 없기 때문에 페루가 다급히 K808, FA50에 이어 KF-21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페루와 아르헨티나에 심해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구리, 석유, 리튬과 같은 원자재를 노리는 중국이 자원을 갈취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제협력을 하는 모양새이지만 중국이 항구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페루에 만들고 있는 심해항구가 11월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중국이 통제하는 남미의 첫 항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이 군사 기지할 것이라면서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페루 심해항구는 중국 국유 해운사인 중국 원양해운이 페루 수도 리마 인근 칭카이에서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페루에 이것이 남미의 상하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로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의 주요 창구가 될 것으로 꼬드겨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연안에 항구가 건설되면 중국과 남미 간 화물 왕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남미의 자원을 중국에 수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남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한층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항구가 언제든 중국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우려하고 있고 뒤늦게 페루에서도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며 급히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페루는 중국산 무기를 수입해왔지만 이제는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을 도입하는 것도 이 같은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가 중국산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KF-21의 빠른 개발을 보도하며 중국산 전투기를 압도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하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페루가 KF-21을 보유하고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한다면 남미에서 중국이 들어와서 함부로 자원을 뺏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페루가 급히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개발이 끝나고 수출하고 있는 프랑스 라팔이 있는데 왜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KF-21을 사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팔의 주문 물량이 밀려있고 생산량 또한 저조하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되는 KF-21을 주문한다면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KF-21 도입을 시사하면서 주변국 아르헨티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한국산 경전투기 F-50을 도입하려 했으나 F-50이 들어가는 사출 자석을 공급하는 영국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인도의 테자스를 사는 것을 검토했으나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올해 덴마크에서 중고 F-16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의 테자스를 기다리다가 낭패를 본 국가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집트,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 많은 국가들이 인도의 제안에 테자스의 구입을 고려하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가리안 군사 매체에서 테자스 MK1A 구매자 위험, 엔진 없이 좌초된 전투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인도는 자체 경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지만 제작상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커졌고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공기를 꺼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레이더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실패하고 2014년 F-50에 탑재된 미국산 F-404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80세대의 테자스 MK1A 전투기에 미국의 F-404 엔진 공급 지연으로 엔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인도 항공기 엔진이 실종되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에 인도 엔지니어들은 러시아산이나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유럽산 엔진을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들을 도입한다면 또다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언제 완성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인도가 KF-21과 같은 미국산 F-414 엔진을 단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승인했는데 불과 나흘 만에 인도군이 운영하는 테자스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테자스가 추락하기 나흘 전 인도 매체들은 정부가 5세대 전투기 AMCA의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는 5년 내 프로토타입 5기를 제조해 2028년쯤에는 첫 시험 비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테자스 전투기 추락으로 국제적인 이미지까지 추락하며 인도 테자스는 악명 높은 전투기로 낙인 찍혔습니다. 페루에서는 F-50을 도입하면서 현지에서 조립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나오자 곧바로 KF-21까지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민적인 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페루인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산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루와의 합의를 받아들인 한국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도 한국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겠습니다. 페루가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가자 페루, 우리 주권을 지키자. 훌륭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함께 천국으로 갑시다. 이상 쓰음왕이었습니다.